자, 오늘도 3장 속도 차원의 로봇 기구학, 디퍼런셜 모션 앤 벨라스티즈. 디퍼런셜 모션을 시간에 대해서 리미트 취해주면 그게 벨라스티죠. 그게 속도의 정의죠. 디퍼런셜 모션은 이제 스몰 모션이라는 얘기인데, 운동 범위가 매우 작은 범위,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선형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이 되는 건데, 그 디퍼런셜 모션은 시간에 대해서 리미트 취해주는 거. 포지션을 시간에 대해서 리미트 취해주는, 그게 바로 우리가 정의한 그 속도라는 속도의 정의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디퍼런셜 모션이라는 것은 벨라스티 관계를 의미한다고 보면 된다. 뭐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지난 시간 얘기했던 것이 이렇게 모니플레이터가 이제 구조적으로 조인트 회전의 이 모션의 누적으로 결국 엔드 이펙터의 그 선속도, 그다음에 엔드 이펙터의 각속도, 모션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음, 음. 그러니까 이제 이 엔드 이펙터의 선속도라는 것은, 여기 Q한다. 그러니까 일단은 레볼루트 조인트 같은 경우는 세타로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레볼루트 모션이 누적돼서, 음, 선속도가, 결국 결정이 되는 거지. 엔드 이펙터의 각속도는 요 조인트 각속도의 합이죠. 왜냐하면 이 두 번째 조인트의 각속도는 첫 번째 링크에 대한 상대 각속도거든. 네, 상대 각속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두 번째 링크의 각속도는 기준 좌표계에 대해서는 이거지. 요거, 요거. 요게 이제 기준 좌표계에 대해서. 고정 좌표계에 대해서는 두 번째 링크는 세타 한다 플러스 세타 투 닷의 각속도를 갖는 거지. 근데 첫 번째 링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세타 투 닷의 각속도를 갖는 거죠. 세 번째 링크의 각속도는 세 번째 링크는 이제 세타 3 닷의 상대 각속도를 갖고 있고, 근데 이미 두 번째 링크에서 요만큼이 기여했지. 그리고 첫 번째 링크에서 요만큼이 기여했으니까 세 번째 링크의 각속도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쭉 누적돼 가지고서 엔드 팩터의 각속도는 세타 1 닷에서 쭉 더해서 만약에 육자에도 뭐 n 링크다 그러면 세타 n이 될 텐데, 어, 육자에도 그러니까 조인트가 6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n이 6이겠죠. n을 표시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만약에 이제 플라나 머니플레이터, 평면 머니플레이터라면은 그 회전축이 지축 방향이 다 동일하잖아. 그러니까 이 지축이 칠판이 아니지. 노트북 화면에 나오거나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벡터가 또 동일할 수 있는데, 스페이셜일 경우에는 이 각각의 조인트의 앵글러 벨라스트의 벡터가 다 다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벡터에 합의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요거가 기본적인 사실이지. 그러니까 로봇 링크의 운동이라는 것은 매저 된다고 했는데, 매저라는 게 뭐예요? 이게 결국 세타 2, 다 세타 3다 각 조인트의 앵글러 벨로시티는 그 조인트의 내부 센서에서 감지되는데, 그 내부 센서라는 것은 직전 링크에 대한 상대적인 속도만을 감지한다, 그런 얘기지.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장에서도 그 변환을 커런트 프레임에 대한 상대 변환으로 정의했다는 거, 그거를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이 장에서 우리가 변환 행렬을 구했을 때, 네, 조인트와 조인트 사이에 이 변환 행렬을 쭉 구했을 때, 이렇게 포스트 멀티플라잉 해주면 finally 이러한 최종 변환 행렬을 구할 수 있을 텐데, px, py, pg가 결국은 요 엔드 팩터 좌표계 원점의 위치죠. 기준 좌표계에 대한 원점의 위치가 되는 거죠. 이거 6개의 변환 행렬을 쭉 곱하면 이 그 XYZ 포지션은 결국 조인트 베리어블의 함수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지.
거죠. 그러니까 조인트 앵글과 엔드 이펙트의 포지션 사이에는 이렇게 비선형 관계가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코사인 사인이 잔뜩 들어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양변을 조인트 베리어블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선형 관계를 끌어낼 수가 있다. 선형 관계라 하면 달리 말하면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구하는 과정이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이게 평면형 매니플레이터는 여러분들도 결국 이제 시뮬레이션 할 때는 평면 투링크, 뜨링크 정도를 시뮬레이션을 할 거거든. 작년에 보니까 또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동기가 넘쳐가지고서 막 자기 스페셜 해보겠다 해가지고 그런 친구가 있긴 있었어. 네, 아주 잘하더라고. 근데 그러려면 이제 간단치는 않죠. 네, 아주 프로그램도 굉장히 제너럴하게 만들어야 되고 짜야 되고 그러는데 평면 머니플레이터인 경우에는 비교적 관계가 간단하죠. 네, 이건 뒤에서도 얘기를 할 거고. 왜냐하면 회전축이 지축 방향이 다 동일하다면 벌써 이 엔드 팩터의 각속도는 그냥 세타 완다에서 쭉 조인트 각속도를 그냥 더해버리면, 왜냐면 벡터가 같으니까 그냥 더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스페셜로 스페셜 지축이 서로 방향이 일치하지 않잖아요. 스페셜인 경우에. 네, 그런 경우에는 그 벡터를 이제 벡터의 방향을 기준 좌표계든 각각의 벡터의 방향을 고려해서 최종적인 이 엔드 팩트의 각속도는 기준 좌표계 X축에 대해서, 기준 좌표계 Y축에 대해서, 기준 좌표계 G축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오메가 X, 오메가 Y, 오메가 G의 성분으로 나타나겠지. 네. 질문 있으면 언제든 질문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학부 동력학에서 그 동력학 과목에서 이제 강체의 운동학, 강체 운동학에 대한 내용이 이거였죠. 9점 사이의 속도 관계, 가속도는 안 썼는데, 가속도 우리가 안 따지니까 가속도는 쓰지 않았는데, 어떤 강체의 2점 사이의 속도 관계지. 요거는 첫 번째 링크 1.5와 조인트 A 사이의 속도 관계. 요식은 두 번째 링크 AB 사이의 속도 관계. 이렇게 되는 거죠. 투링크 머니플레이터인 경우에는 B점이 바로 엔드 팩터의 속도가 되는 거죠. 이 B점의 속도가. 이렇게 그러니까 다이렉트리 평면 운동인 경우에는 아주 다이렉트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엔드 팩터의 속도를 이걸 이제 정리해 주면 되겠죠. 이걸 정리해서 여러분들 X 성분, Y 성분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그리고 요 엔드 팩터의 각속도는 결국 두 번째 링크의 각속도가 될 수밖에 없지. 여기 엔드 팩터가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결국 이 엔드 팩터의 각속도는 세타 완다 플러스 세타 2 다시 되는 거죠. 또 회전축이 일치하니까 회전축이 지축이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세타 완다 세타 2 다스에 뭐 부호가 물론 이제 플러스가 될 수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는 있지만 방향이 같기 때문에 그대로 더하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엔드 팩터의 각속도는 두 번째 링크의 각속도가 같아서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구할 수 있지. 이렇게 엔드 팩터의 속도, 엔드 팩터의 각속도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퍼런셜 릴레이션십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 방금은 속도 벡터를 바로 따져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엔드 팩터의 속도는 이건 강체 키네미틱스죠. A점의 속도에 대한 A점에 대한 B점의 상대 속도. 그 상대 속도는 A점에 대한 B점의 상대 속도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원을 그리죠. 이렇게 원을 그려서 요 방향이 이제 결국 L2 오메가 두 번째 링크에 절대각수도 오메가 들어간다면 이런 방향에 이제 상대 속도를 갖는 거지. 그걸 더한 게 이거죠. 이게 결국 L2 오메가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주면 속도의 그 X성분, Y성분, 그러니까 기준좌표계의 X축, 기준좌표계의 Y축에 대한 속성분 VBX, VBY는 조인트의 각속도 세타 1닷, 세타 2닷에 대해서 이러한 2x2
자코비안 관계를 갖는 거죠. 네, 이게 자코비안이에요.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자코비안을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제너럴한 스페이셜 케이스로 넘어가는 게 훨씬 좋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 평면 머니플레이터인 경우에는 그 어떤 속도 관계식에서 다이렉트리 이렇게 자코비안 릴레이션식을 얻을 수가 있지만 이게 이제 스페이셜로 넘어가거나 어떤 그 머니플레이터 조인트 개수가 늘어나면 이건 좀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도 PXPY라는 것은 요 엔드 팩터의 X, Y 엔드 팩터 좌표의 원점 위치지. 그러니까 이렇게 원점 위치. 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잖아요. 요거에 대한 디퍼런셜을 취해서 요거와 똑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지. 자, 보세요. 여기 X위치는, 자, 이거 눈으로 보이잖아. 여러분들도 눈으로 따라가야 돼. 그냥 멍하니 보지 말고, 눈으로 따라가 봐요. X는 L1 코사인 세타1 플러스 L2 코사인 세타1 플러스 세타2.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간단하게 L1 시간 플러스 L2 시간. 따라갈 수 있죠? 말 좀 해봐. 그래야 잘 따라가는지 내가 확신할 수가 있지. 가만히 있지 말고 소리 좀 내보세요. Y방향의 성분은 어떻게 될까? L1 S1 플러스 L2 S1 2. 자, 맞아요? 틀려요?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맞다고 얘기 좀 해봐요. 맞습니다. 네, 한 사람만 맞는 것 같아? 나머지 사람들은?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를 뭘로 보고 이렇게 쉬운 걸 물어보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얘기를 해야 돼. 네. 뭐 충분히 따라갈 수 있죠. 요거에 대해서, 여기 이제 그 엔드 팩터의 XY 위치에 대해서 디퍼런셜 취하면, 디퍼런셜 취한다는 얘기 뭐냐면은, 이게 펑션 오브 세타1, 세타1과 세타2의 함수잖아. 그러니까 각각에 대해서 디퍼런셜을 취해야 되거든. 여러분들 이게 결국 편미분이거든. 갑자기 좀 어려운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px는 이건 펑션 오브 세타1, 세타2의 함수죠. 그러니까 델 px를 취한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이걸 세타1으로 f1을 세타1으로 미분해서 델 세타1을 취해주고 세타2로 미분해서 이렇게 요거의 합이 요거죠. 요 디퍼런셜. 네, 다른 과목에서도 요런 정도의 디퍼런셜이 많이 나오잖아. 이렇게. 네. 베리어블이 두 개이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편미분을 취해줘야 한다. 그게 요거죠. 요거. 그러면은 조인트의 스몰 모션에 대해서 디퍼런셜 모션인지 엔드 팩터의 디퍼런셜 모션은 이렇게 자코비안 매트릭스로 정의될 수 있다. 동일하죠. 속도 관계식에서 얻은 거나 이거나 동일하다. 이거나 동일하다. 이 디퍼런셜 모션에서 이제 그 시간에 대해서 리미트를 취해주면 그게 조인트 앵글러 밸런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 대신에 세타1 닷, 세타2 닷. 요거 대신에 X방향 속도, Y방향 속도 이렇게 해도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디퍼런셜 모션에 관한 그 선형관계는 속도에 관한 선형관계와 동일한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코비안에 대한 개념을 잡았으면 이걸 이제 확장할 수가 있다는 거지. 여기 교과서에서 이제 3의 3절에 보면 이제 어떤 임의의 그 연립방정식, set of equation, 연립방정식이죠. 연립방정식인데 그 베리어블이 xj야. 베리어블이 이렇게 쭉 n개야. 그게 이제 여러분들 조인트 생각하면 되죠. 조인트 앵글 세타1부터 세타 n까지. y와는 뭘까? y와는 아까 얘기했던 px. 여기 생각하면 되잖아. px. py, pg. 여기 ym까지 이건 이제 일반화 시키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m개의 연립방정식이 주어진다면 그 베리어블 n개의 베리어블에 대해서는 이렇게 결국 이렇게 이제 디퍼런셜을 취할 수 있죠. 쭉 디퍼런셜을 취해서 이걸 일반적인 노트션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고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m by n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이거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이건 그러니까 로봇 메커니즘으로 본다면 X1에서 XN은 조인트
로봇 조인트가 되는 것이고 Y1에서 YM까지는 이건 이제 핸드 프레임의 디퍼런셜 모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피지컬리 그 핸드는 육자이도잖아요. 육자이도. XYZ 포지션, 그 다음에 롤 피치요, 오리엔테이션, 육자이도니까 머니플레이터 같은 경우 M이 6을 넘을 수는 없죠. M은 무조건 6이야지. 여기 이제 육자이도인 경우는 M은 6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M은 6 아래 이해야 할 것이다. 근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조인트의 개수는 제한은 없어요. 조인트는 예를 들어서 n이 6을 넘을 수도 있죠. 그 휴먼함은 조인트가 7자이도고 엔디펙트는 6자이도고 해서 하나 남는다고 얘기했는데 뭐 7자이도가 아니라 8자이도, 9자이도, 10자이도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네. 수학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이제 그럼 이제 기구적으로 운동학적으로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 셀프 콜리전 자기 충돌이 일어나서 그건 좋은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참 그 휴먼함이 기가 막힌 거지. 딱 그 여유도 딱 한 개만 줬잖아. 만약에 사람 팔의 조인트가 8자이도였다. 그게 과연 좋을까? 네, 아니죠. 왜냐하면 그럴 때는 오히려 그 내부 충돌이라고 해가지고 링크와 링크 사이에 내부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조인트의 자유도가 많다고 좋은 건 아니야. 지난 시간에 덱스트러티라는 개념을 얘기했잖아. 능숙성. 너무 과해도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 딱 하나 정도의 자유도가 남도록 이 참 조물주가 이 인간파를 이렇게 기가 막히게 너무 감탄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딱 하나 남게. 너무 과하지도 않게. 부족하지도 않게. 그렇습니다. 이건 또 살아갈 때도 원리야. 여러분도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뭐든지. 과하면 탈이 납니다. 반드시. 과하지 않아야 돼. 이, 그, 머니플레이터, 이 자코비안 문제를 통해서도 그런 걸 알 수가 있거든. 어쨌든 넘버 오브 조인트는 n개인데 n은 숫자에는 제약은 없어요. 수학적으로는 문제 없어요. 근데 m은 6을 넘을 수는 없지. 그건 우리가 그렇잖아. 육자이도 엔드 팩터 어떤 강체가 공간상에서 육자이도 운동이 한 개지. 3차원 공간상에서는 XYZ 그다음에 로테이션 3개. 그 이상은 그건 이제 독립 변수가 아니지. 종속 변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6을 넘어가는 거는. 네, 그래서 이 머니플레이터 자코비안 또는 이렇다 로봇 자코비안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n by n 매트릭스로 이렇게 주어집니다. 요걸 찾는 것이 이제 3장의 목적이다.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이제 포지션을 얘기하면은 PXPIP지. 그러니까 여섯 개의 변화 행렬을 쭉 곱해주면 각 조인트와 조인트 사이 변화 6개, 육자유도인 경우에 뭐 조인트가 n개면 이거 변화 행렬 n개가 되겠죠. 3링크면 A1, A2, A3면 곱해주면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변화 행렬 쭉 곱하면 최종적으로 나오는 변화 행렬 식에서 PXPIPG는 이거 펑션 여기 썼죠. 조인트 앵글의 함수로 이렇게 주어지겠지. 여러분들 그 2장 숙제하면서 꼭 해봐야 돼요. 손으로 써가면서. 그리고 이제 작년도 그렇고 꼭 보면 이제 손으로 쓰는 것보다는 그걸 이제 매틀랩에서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심볼릭하게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거든. 뭐 그래도 좋습니다. 좋은데 나는 그래도 손으로 한번 써보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뭐 굳이 뭐 그럴 필요 있냐고 그냥 매트랩이 워낙 능숙해가지고 뚝딱뚝딱 심볼릭 연산을 해가지고 그냥 그걸 숙제를 내더라고. 뭐 그래도 좋습니다. 뭐 문제는 없죠. 만약에 로봇 프로그래밍을 한다면 그렇게 심볼릭하게 처리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면이 있어요, 사실은. 네, 어쨌든 그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구해서 각각의 요 엘리먼트들이 다 결국 펑션 오브 세타 1에서 세타 n까지 함수가 된다는 것이지. 이게 이제 이 중에 어떤 엘리먼트는 상당히 길이가 될 것이고 어떤 엘리먼트는 좀 짧고 이럴 거거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 포지션 같은 경우는 이 포지션이죠. 포지션 같은 경우는 아주 딱 유니크하게 그러니까 아주
단일한 그 함수가, 방정식이 딱 주어지죠. 이렇게 F1, F2, F3가 주어지는데, 요 얘기를 왜 했냐면, 오리엔테이션을 보세요. 오리엔테이션은 3개가 아니라 엘리멘트가 9개잖아요. 9개. 9개 엘리멘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요런 폼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죠.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X, Y, Z 방정식은 딱딱딱 F1, F2, F3로 이제 PX, PI, PG로 이제 유니크하게 결정되는데, 롤 PCO에 관한 방정식은 F4, F5, F6처럼 이거를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예. 여기 봐도 딱 눈으로 봐도 알잖아. 벌써 엘리멘트가 9개잖아. 9개니까 이 중에서 이러한 관계식 만약에 이러한 F4, F5, F6가 주어진다면 이걸 그대로 디퍼런셜 취해서 바로 이제 그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자코비안도 뚝딱 구할 수가 있거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오리엔테이션은. 유니크한 그런 이퀘이션 F456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로봇 자코비안 구하기가 만만치 않은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 이 오리엔테이션 파트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게 결국 이제 우리가 자코비안을 구할 때 자코비안이라는 게 이 포지션 파트 자코비안이 있고 이제 오리엔테이션 파트 자코비안이 구분될 수가 있거든. 이쪽은 이제 그 조인트 앵글이 쭉 곱해지고 이쪽은 뭘까요? 이쪽은 이제 포지션, 오리엔테이션, 롤 피치오 이렇게 그거의 레이트 그죠? 선속도 그러니까 엔드 팩터의 선속도, 엔드 팩 각속도가 여기가 그게 육자유도잖아. 그러면은 이걸 하면은 이제 3x(n) 포지션 자코비안, 3x(n) 오리엔테이션 자코비안 이렇게 구분될 수 있는데 요거는 비교적 클리어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 PX, PI, PG에 대해서 디퍼런셜 취하면 되니까. 뚝딱 어떻게 보면 뭐 뚝딱은 아니지만 개념적으로는 클리어한데 이 오리엔테이션 파트는 이게 이러한 방정식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디퍼런셜을 취해서는 이 오리엔테이션 파트, 자코비안의 오리엔테이션 파트를 결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그냥 답만 딱 주어졌거든. 오리엔테이션 파트 자코비안 어떻게 구한다고 답만 딱 적어줬어. 그건 이해는 돼. 왜냐하면 그것까지 이제 자세하게 다루면 이제 이 교과서가 약간 이제 글쎄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내가 이제 강의 노트에는 오리엔테이션 파트 자코비안을 구하는 방법을 다 넣어놨습니다. 교과서에서는 그 답이 딱 되어 있는데 그 답이 그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그 강의 노트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거든. 네, 뭐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거야. 그 강의 노트만 봐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따라갈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까지 한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질문을 해보세요. 그럼 이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 포지션, 오리엔테이션인데 이건 명확하게 PXPI, PG로 결정되는데 얘는 안 된다니까. 얘는. 자, 넘어가도 될까요? 말을 해봐, 말을. 어렵니? 말은 안 하고 자부만 들리는데. 예, 생각이 정리되면 질문하도록 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자코비안을 n by n. 그리고 이제 이게 꼭 엔드 팩트 모션이 꼭 육자유도일 필요는 없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뮬레이션 할 때 시뮬레이션 예를 자꾸 드는데 처음에 이제 투링크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투링크 시뮬레이션 세타 1, 세타 2 이렇게 요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세타 2, 세타 2 이런 모션에 대해서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3링크까지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세타 3가 도는 3링크 여기 이제 엔드 팩터가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할 때 요 엔드 팩터의 포지션 눈으로도 구할 수 있죠, 여러분들. L1 C1 플러스 L2 C1 2 플러스 L3 C1 2 3 될라나? 엔드 팩터 XI 어차피 평면이면 지축 모션은 없잖아. 그리고 이제 요 엔드 팩터의 벨라시티는 세타 1 다 플러스 세타 2 다 플러스 세타 3 다시젠. 그게 엔드 팩터의 앵귤러 벨라시티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뭐예요? 이게 이제 조인트 자유도는 3개지. 그럼 엔드 팩터의 자유도는 어떻게 될까요? 엔드 팩터는 X, Y 포지션과 오리엔테이션 하나 정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엔드 팩터가 아니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엔드 팩터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 그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렇죠? 이게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엔드 팩터 자세가 이럴 수도 있고 엔드 팩터 자세가 이렇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또는 엔드 팩터의 자세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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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나 요거나 요거. 요거가 이제 피치 앵글로 정해도 좋고 롤 앵글로 정해도 좋습니다. 네, 롤 피치 중에 하나를 정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엔드 팩터의 자유도 3이죠. 그러니까 자코비안은 3x3가 될 텐데 3x3가 될 텐데 첫 번째 2x3는 포지션 자코비안이 되고 마지막 1x3는 요거는 이제 오리엔테이션 자코비안이 된다는 거예요. 질문하세요. 질문하고 싶으면 하세요. 네, 틀려도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분들 이런 모니플레트 시뮬레이션을 주로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굳이 써주면 이렇게 되겠죠. 속도 관계를 쓰면 x 닷 y 닷 x 닷 y 닷은 엔드 팩터의 선속도 성분이고 그리고 각 속도는 지축 성분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오메가 2가 되는 거지. 요거는 이꼴 세타 1 닷, 세타 2 닷, 세타 3 닷 요렇게 해야 되겠지. 여러분들 요걸 구해야 되죠. 뭐 쉽게 구할 수 있다 이거야. 쉽게. 그래서 여러분들 역기구학 구할 때 이 자코비안을 인버스해서 세타 1 닷, 세타 2 닷, 세타 3 닷을 이제 그렇죠. 투링크까지는 여러분들 2장에서 그 답도 적어줬잖아. 답은 안 적어줬나? 역기구학 솔루션? 아, 답은 안 적었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안 적었는데 이 3링크로 갈 때는 이 3링크 결국 로봇 제어라는 것은 이 조인트 제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조인트. 이 세타 1, 세타 2, 세타 3에 대한 포지션 제어, 속도 제어를 해서 결국 이 엔드 이펙터가 어떤 원을 트래킹한다든지 어떤 엔드 이펙터가 어떤 라인을 트래킹한다든지 이런 제어를 하는 건데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매 샘플링 타임마다 매 루프의 순환 시간마다 이 세타 1 닷, 세타 2 닷, 세타 3 닷 세타 1, 2, 3의 역기각해가 주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이 자코비안을 요게 이제 P-이라고 정의하고 JQ-이라고 정의했을 때 Q- 이꼴 J 인버스 P- 이걸 갖다가 매 순환 루프마다 계속 계산하는 거예요. Q-을 계산해서 그리고 이걸 갖다 오일러 적분으로 해서 매 순간마다 조인트 앵글에 대한 레퍼런스 그걸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가 조인트에 대한 피드백 제어 루프에 계속 어떤 그 기준 명령으로 인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로봇 다이나믹스는 그걸 이제 팔로잉 하기 위해서 피드백이 도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로봇 제어가 이루어지는 거지. 이것도 개념인데 디퍼런셜 모션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엔드 이펙트 디퍼런셜 모션, 이거는 조인트 디퍼런셜 모션. 근데 엔드 이펙트 디퍼런셜 모션은 이렇게 포지션 파트가 있고 이렇게 요건 이제 스몰 모션에 대해서는 델 X, 델 세타 X, 델 세타 Y, 델 세타 G는 사실은 이건 오메가 X, 오메가 Y, 오메가 G라는 얘기거든. 예. 스몰 모션에 대해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예. 각 속도의 X 성분, Y 성분, G 성분이라는 얘기죠. 예, 요거를 갖다가 이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런 관계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자코비안 자체가 펑션 오브 조인트 앵글이에요. 펑션 오브 조인트 앵글.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보면 알겠지만 자, 이게 투링크 같은 경우에 보면 자, 조인트 각속도 세타 1 닷, 세타 2 닷에 대한 엔드 팩터의 속도 x 닷, y 닷 또는 vx, vy. 자코비안은 펑션 오브 세타 1, 세타 2죠. 네. 그러니까 이 자코비안은 상수행렬이 아니지. 각각의 조인트 앵글의 스테이터스에 따라서 계속 자코비안 매트릭스 엘리먼트의 값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투링크이기 때문에 이거 포지션은 딱 결정되지만
투링크이기 때문에 이 엔드 이펙터의 오리엔테이션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엔드 이펙터의 오리엔테이션을 하나 주고 싶으면 반드시 링크 하나가 남아야 되는 거지. XY 포지션,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 하나. 그러려면 조인트가 3개는 돼야 되는 거지, 3개. 3개 이상. 정확히 얘기하면 3개 이상은 돼야 되는 거야. 질문 없을까? 질문을 강요하는 것 같은데. 너무 편하게 들으면 안 돼. 자꾸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오리엔테이션 파트가 문제다. 얘가 문제야, 얘가. 이러한, 네. 그 부분이 문제인 이유가 이 부분. 구하기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네. 어려운 게 아니라 못 그- 구하는 거야. 어. 그때 오일러 앵글로 음. RPY 앵글을 하면은 그거 롤피치오를 구할 수 있다고는 하셨는데, 아, 네, 그렇죠. 맞아요. 이게 애널리틱하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못 구한다는 표현 말은 잘못된 것 같고, 근데 이제 롤 PCO가 이렇게 이제 어떤 수식의 폼으로 주어지긴 하잖아. 아크탄젠트 형태로. 그죠? 주어지는데, 이게 이제 유일한 식이 아니라는 얘기고, 이거를 갖다가 디퍼런셜 취해서 이러한 폼의 어떤 디퍼런셜을 취해서 자코비안을 구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거든, 결론적으로. 그리고 이게 이제 구할 수 없다는 것보다는 난 유니크하다. 이게 좀 더 정확한 말일 겁니다. 네. 그럼 그 난 유니크한 이유가 오일러 앵글의 종류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그 오일러 앵글의 종류, 그건 이제 오일러 앵글의 로테이션 순서가 정의됐으니까, 네. 그건 뭐, 꼭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네. 난 유니크한 이유가 뭐냐? 글쎄, 네.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음, 글쎄요. 대답을 잘 못하겠다? 어떻게, 왜 유니크하지 않지? 이제 일단은 생각하는 건 이거죠. 거기서 유니크하다 하지 않다는 의미가, 여기 이제 엘리멘트가 9개나 있잖아요, 9개.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이 장에서 오일러 앵글 식을 이렇게 구했을 때, 이것도 이제 어떤 엘리멘트 바이 엘리멘트를 비교해서 이렇게 얻었잖아요, 이렇게. 근데 꼭 네. 요거 하나, 요렇게 하나만 얻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른 식으로도 롤피치로 구할 수도 있거든, 사실은. 이게 제일 쉬운 식이어서 그렇지.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요 9개 엘리먼트를 비교해서 기분 로테이션 매트릭스에 대해서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의 3x3 파트를 서로 이제 엘리먼트 바이 엘리먼트 비교해가지고 이제 식을 끌어내는데 사실은 이게 유일한 식은 아니죠. 예. 더 있을 수 있거든, 충분히. 예. 그러니까 난 유니크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식을 바로 디퍼런셜 취하면 어떠냐, 이런 생각을 나도 안 해봤거든, 사실은. 이 아크탄젠트 이걸 갖다가 언뜻 봐도 저걸 미분하기가 너무 난해할 것 같긴 한데, 뭐 하려면 못할 것도 없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예, 그러네요. 예, 나도 그 생각을 못했어. 롤피치 식이 주어질 때, 근데 이 내부에 뭐가 들어갈까요? 예를 들어서 뭐 NX분의 NY 이렇게 되는데, 이 NX, NY 자체가 또 뭐, 펑션 오브 세타, 조인트 앵글의 또 함수잖아. 그러니까 네. 아크탄젠트의 디퍼런셜을 취해주는데 내부에 또 디퍼런셜 취해주고 생각만 해도 머리가 골치 아플 것 같은데. 네. 그럼 탄젠트 각도는 F 음, 세타 1, 세타 2로 해서 양쪽을 미분해서 한쪽으로 넘겨버리면은 글쎄 그럴 어렵겠죠? 수도. 난 생각도 안 했거든. 너가 질문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 네. 네, 어쨌든 보기만 해도 좀 어지럽지 않아요? 좀 어지럽죠? 네. 네, 그렇긴 한데 롤피치 식이 주어질 때 이거의 디퍼런셜을 취할 수는 없느냐? 예, 나도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봤어. 할 수 있더라도 너무나도 어려울 것 같아.
그리고 또 수학, 그리고 이제 numerically 싱글러에 많이 빠질 것 같아. 싱글러에. 분모가 0이 되는 점이 나오면 싱글러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예, 좀 생각해 봅시다, 그거는. 어쨌든 그래서 이 오리엔테이션 파트를 구하는, 이제, 방법을 뒤에다 쭉 써놨죠. 뒤에 한참 가야 되네. 조금 미뤘다가 나중에 또 얘기해 봅시다. 그래서 로봇 자코비안은 충분히 이제 이해를 했겠지. 로봇 자코비안이 뭐라는 것을. 선생님, 저 하나만 더 질문을 될까요? 네, 하세요. 좀 수업 관련된 내용 아닌데, 듣다가 좀 생각난 건데, 관련된 내용을 질문하지 왜 관련된 내용? 아니, 그 각속도에 대한 내용은 맞는데, 어, 그 드론 같은 경우는 그 방금 말씀한 싱귤러 때문에 코터니언 사용한다는 얘기가 배웠었는데, 일반적인 로봇은 얘기지. 로봇은 로봇도 코터니언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마찬가지예요. 코토니언은 네. 로봇에서 많이 써요. 예. 코토니언 그렇죠. 예, 싱글러 표피하기 위해서 코토니언은 하나의 그 수학적 테크닉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롤피치오 관련되는 그런 메커니즘은 다 동일한 얘기예요. 네, 그건 뭐 아니다. 예. 그리고 3회 6절은 뭐 이것도 아주 일반적인 어떤 일종의 어떤 여기서 프레임이라고 하면 이제 이거 회전 좌표계를 의미하거든. 회전 좌표계의 디퍼런셜 모션에 아주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고로 이건 스킵하세요. 네, 안 해도 될 것 같아. 네, 거기는 예제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그러니까 디퍼런셜 트랜스레이션 XYZ에 대한 디퍼런셜 트랜스레이션 DX, DY, DG가 되겠죠. 근데 이제 디퍼런셜 로테이션에 대해서는 만약에 세타가 매우 작아. 스몰 세타에 대해서는 사인 세타는 거의 세타잖아. 여러분들 그건 알잖아. 사실은 이제 그 테일러 급수 전개를 하면은 이 결론이 나오는 거지. 그리고 코사인 세타는 거의 1이죠. 그 다음에 스몰 앵글 두 개를 곱하면 거의 0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관계를 이용하면은 자,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X축에 대한 로테이션, Y축의 로테이션. 여기가 원래 뭐예요? 이게 코사인 세타였죠?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아니지, 여기지.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건 사인 세타, 사인 세타였는데, 스몰 세타에 대해서는 사인 세타는 거의 세타고, 코사인 세타는 거의 1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뭐 자동제어라든지 이런 과목에서 어떤 뭐 함수의 선형화 부분에서, 이게 가장 기본이지. 네, 스몰 세타에 대해서는, 코사인 세타는 거의 1로 볼 수 있다. 사인 세타는 세타로 볼 수 있다. 사실은 이제 이 사인 세타 함수를 테일러 급수 전개를 해서 첫 번째 디퍼런셜을 딱 끄는 게 바로 이거죠. 코사인 세타도 마찬가지고. 이거 뭐 잘 가물가물하면 뭐 다른 교과서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하라. 그래서 이 관계에서 넣어주면은 이렇게 이제 사인 코사인 사라졌죠. 그러면은 이럴 때는 이 교환 법칙이 성립해요. 원래 그 로테이션은 교환 법칙이 성립 안 하거든. 예. 그러니까 아주 파이나이트한 그런 로테이션. 그러니까 로테이션 각도가 상당히 클 경우에는 교환 법칙이 성립 안 하죠. X축으로 돌고 Y축으로 도는 거와 Y축으로 X축으로 도는 거 완전히 나중에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야. 근데 디퍼런셜 로테이션인 경우에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네, 개념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임의의 제너럴 X Q축, 이건 뭐 어떤 Q축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이게 이제 이 벡터의 X, Y 지성분이 있지. 그거에 대해서 이건 이제 X축, Y축, G축의 노테이션으로 이렇게 분해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건 디퍼런셜 로테이션을 생각하면 이렇게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이거 세 개를 곱해가지고서 여기서 이 하이 오더 텀들 고차항들을 다 날린 거야. 그럼 요것만 남습니다. 네, 그냥 쭉 따라가라. 네. 순서에 상관없다. 디퍼런셜 로테이션은. 즉, 각속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각속도에 대해서는 순서에 상관없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디퍼런셜 트랜스레이션과 디퍼런셜 로테이션을 합치면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구성되겠지.
예, 그래서 뭐 또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를 또 정의해가지고서 또 뭐 여기서 마이너스 뭐 아이덴티티를 해주면 결국 이렇게 된다. 그래서 델타는 이렇게 정의한다. 뭐 그럴 수 있는데 쭉 읽어 나가요. 예. 뭐 뒤에 쓰일 일은 없어요. 예. 다분히 개념적인 얘기다. 그래서 그 3회 구절에서는 이제 이걸 이제 엔드 팩터, 이제 핸드 프레임이 딱 붙여져 있겠지. 엔드 팩터는 핸드 마지막 좌표계가 딱 붙어 있지. 이거의 디퍼런셜 모션. 이게 우리의 목적이지. 엔드 팩터 디퍼런셜 모션이라는 게 결국 아까 얘기했던 엔드 팩터의 선속도, 각속도. 이게 엔드 팩터 디퍼런셜 모션이지. 엔드 팩터가 줬을 때 엔드 팩터의 선속도, 엔드 팩터의 각속도. 그러니까 엔드 팩터 디퍼런셜 모션을 시간에 대해서 리미트 취해 준 게 바로 이거지. 이거. 그래서 이거는 이 자코비안 관계는 속도 차원의 포워드 키네믹스라고 볼 수 있죠. 정기구학이라고 볼 수가 있지. 근데 선형 관계라는 거예요. 선형 관계. 네. 이렇게. 델 Q1에서 델 Q6까지는 이거 뭐냐면 디퍼런셜 모드 조인트라는 거지. 대부분 레벨러 조인트인 경우는 이제 세타 1다, 세타 2다 이렇게 쭉 나가는 것이고 스탠포드 암처럼 세 번째가 프리즈매틱이다. 그럼 세 번째는 트랜스레이션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엔드 팩터 또 핸드 프레임의 디퍼런셜 모션은 포지션에 대해서 이건 벨러시티 선속도죠. 이게 선속도. 그 다음에 이거는 각속도의 XYZ 쭉 성분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육자이도 6R 또는 육자이도 머니플레이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코비안이 아주 전형적으로 티피컬하게는 6x6으로 나온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자코비안 자체가 조인트 베리어블의 함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로브 파라메타가 들어가겠죠. 즉 DH 파라메타, 링크의 길이, 그 다음에 그 뭐예요? 우리가 그 DH 파라메타에서 EA 알파라고 정의한 이것들. 그러니까 이건 결국 링크의 길이,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알파는 그 지축 사이 그 각도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거지. 예. 왜냐면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구할 때 각각의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구하면 여기에 이제 DH 파라미터가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물론 이제 알파는 이제 90도 아니면 마이너스 90도 아니면 0도 세 가지 중에 하나였잖아. 그러니까 딱 이걸 코사인 알파와 사인 알파 하면 다 이제 정리가 되지. E와 A는 주로 링크의 길이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링크 길이. 그 길이는 어떤 상수로 주어지겠죠. 그럼 결국 남는 건 뭐예요? 결국 이제 여기 자코비안 매트릭스 구성하는 거에 이 내부에는 이제 조인트 베리어블들이 남죠. 그러니까 매순간이라는 게 이제 모니플레이트가 운동을 한다는 얘기 이제 조인트의 각도가 계속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얘기인데 시간마다 그 컨피규레이션이 변하니까 거기에 따라 자코비안 매트릭스 엘리먼트 값도 계속 변하죠. 네. 전기과학식이죠, 이게. 네, 속도 차원의 전기과학식이고, 요건 그럼 우리가 역기과학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인버스 인스턴테니어스 키네매틱스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속도 차원의 이제 역기과학이라는 것이지. 네. 자코비안의 역행렬을 취해주면 돼. 역행렬을 취해주는데,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걸 프로그래밍을 한다 생각하면은, 매 샘플링 타임마다, 내가 샘플링 타임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뮬레이션 할 때는 이제 어떤 이 제어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로봇 동력학 모듈이 이제 들어가거든. 로봇 동력학 모듈이 들어가고, 어떤 레퍼런스에 대해서 이제 조인트, 어떤 특정 조인트, 뭐 세턴을 생각하면 세턴의 피드백을 받아가지고서 이 LR 계산해서 PID 게인을 곱해서 명령이 들어가고, 요 한순환 루프 있잖아요. 요 한순환 루프의 한 주기. 그걸 보통 이제 샘플링 타임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그 컨트롤 인터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피드백 룹이 돌아가는 이 주기가 있잖아요. 주기. 이거는 이제 제어 주기라는 말하거든요. 컨트롤 주기. 보통은 뭐
이게 이제 결국 여러분들 그 운지쿠타 뭐 어떤 그 수치적분을 해봤다면 그 수치적분의 주기가 보통은 동일하게 두죠. 뭐 예를 들면 뭐 1ms 정도, 1ms나 뭐 10ms 정도, 그 정도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제어 주기가 1ms였다. 그러면은 1ms마다 이 자코비아 엘리먼트를 계속 계산하죠. 계산하고 거기다가 역행렬을 씌워줘가지고서 그 매 제어 주기마다 이 조인트 벨라시티에 대한 것을 구할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요게 속도 제어. 요걸 이제 그 한번 이제 수치적 분해주면 이게 이제 수치적 분해인데 뉴메리컬 인테그레이션 한다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쉬운 건 오일러 적분이죠. 네. 어떤 그 이게 Q한다 기울기가 나왔으면 여기다 델타 T를 딱 곱하면 요만큼이 증분되는 거잖아요. 이게 Q한다 델타 T 이게 적분이죠. 이렇게 해가지고서 누적시켜주면 그 조인트 앵글들을 구할 수 있죠. 역기과해를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조인트에 대한 그 레퍼런스 값이다. 요걸 수치적 분해서 여기서 이제 세타1 값을 구해서 요걸 갖다가 레퍼런스 넣어주고 그러면은 이제 이 제어 룹은 이 조인트 앵글을 따라가기 위해서 룹이 돌죠. 룹이 돌면서 이 노브 조인트 실제 조인트 앵글 세타1이 레퍼런스를 이제 따라가는 이런 이제 피드백 제어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매 주기마다 자크베안 엘리멘트를 계산하고 매 주기마다 인버스를 취하고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걸 갖다가 이제 그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네, 망설이지 말고 질문해요. 네, 갑자기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 만약에 자코비안에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을 때가 있나요? 아, 그렇죠. 예, 그때는 싱귤러리티 문제가 되는 거거든. 이건 수치 연산을 하는 거니까, 그지? 수치 연산을 하는 거니까 싱글러에 빠질 수가 있지. 네. 그런 그러면 경우, 네. 얘기해봐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니까 기계가 멈추는 건가요? 그러겠지? 예, 그러니까 싱글러에 빠지지 않게 해야지. 싱글러에 음, 빠지는 그런 역행렬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싱글러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뉴메리컬한 테크닉들이 있지.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역행렬을 취할 때는 그건 이제 우리가 당장 그 싱글러 문제는 따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왜냐면 이제 J 인버스라는 게 이게 이제 그렇잖아요. 디터미넌트 J분의 어드 조인트잖아 이렇게 구하는 건데 네. 이걸 구할 때 이게 0이 되면 싱글러잖아. 그치? 그러니까 디터미넌트가 0이 되는 경우도 싱글러고 또는 어드 조인트의 랭크가 하나 줄면 그러니까 0000이 나오면 그때도 이제 싱글러에 빠질 수 있는 거지. 네, 그런 거거든. 아니, 싱글러리티에 빠지는 케이스는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거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로봇공학의 어떤 주요 연구 주제에도 들어가요. 그런 싱글러리티를 회피하는 그런 역기과학 솔루션,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그 싱글러의 원인이 되는 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2장에서 얘기했던 그 비제너러스라는 게 바로 그 개념이었죠. 그 로봇의 워크스페이스를 벗어난 영역에 저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경우도 당장 이 싱글러에 제인버스 해준 싱글러에 빠질 수밖에 없지. 네. 도달할 수가 없는 지점이니까. 또는 이제 네. 어떤 하여튼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다. 이 싱글러에 빠지는 경우. 그건 근데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 할 때는 그런 궤적을 따라가는 제어를 하면 안 되지. 네. 그게 여러분들 목적은 아니니까.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 자코비안이 스퀘어가 아닌 경우에는 그럼 인버스를 어떻게 하느냐가 이것도 현실적인 문제거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전방에 스퀘어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어드 조인트를 구해서 이렇게 역행렬을 취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맷랩 함수에서도 인브라는 함수를 쓰면 뚝딱 구해주죠. 이렇게 해주면 뚝딱 구해주는데 이게 이제 스퀘어가 아닌 경우에는 이른바 슈도 인버스를 써줘야 되거든. 이거는 여러분들은 이런 인버스를 하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이제 n by n이다.
n/n 이거 역행렬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표시하지 않고 슈도 인버스를 해서 플러스 표시해준다. 이렇게 표시해가지고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방 행렬을 만들어서 역행렬 취해주고 J-트랜스 취해준다. 이건 이제 그 슈도 인버스 중에서 라이트 인버스에 해당되는 거거든. 예, 이런 테크닉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 역행렬은 뭐 조금 더 얘기하면은 이렇게 정방 행렬인 경우에는 역행렬 솔루션이 한 개예요, 한 개. 한 개인데 이게 정방 행렬이 아닌 경우에는 역행렬 솔루션도 이론적으로는 무한대겠어요, 무한대겠어요. 물론 그 중에서 그 무한대 기수 중에 하나의 예가 이거야. 이렇게. 이건 뭐 선형대 수책에서는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근데 이거 말고도 이 정방 행렬이 아닌 경우에 역행렬 솔루션을 구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것도 로봇공학의 또 굉장히 큰 연구 주제야. 뭐 박사학위도 뭐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거 가지고도. 왜냐하면 자꾸 이 슈도 인버스, 이 자코비안의 인버스를 가지고 이 자코비안 인버스를 한다는 건 뭘까요? 결국 이 조인트의 레퍼런스를 구한다는 얘기인데 조인트 레퍼런스에 따라서 로봇 제어의 방법론이 매우 다양해질 수 있거든. 예. 정방 행렬이 아닌 경우에는 굉장히 재밌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재밌을까요? 골치 아픈 문제가 골치 아프다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역기과학을 구한다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자코비안의 인버스다. 자코비안의 인버스인데 그럼 조인트 앵글은 어떻게 할 것이냐? 수치적분 해준다. 수치적분. 오일러 적분 해줘라. 델타 t를 계속 누적해서 곱해주라는 거예요. 계속 누적해주면 현재 시간에 그 조인트 앵글을 수치적분해서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로봇 제어의 레퍼런스 값으로 인가를 시킨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2장에서는 뭐 포지션 키네매틱스를 생각하면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떤 조인트 베리어블과 이제 엔드펙트 베리어블을 이렇게 비선형 관계였죠. 지오메트리 메소드를 사용해서 비과학회를 구하는 시도를 해야 된다는 거. 3장에서는 이제 그 벨로시티 키네매틱스는 선형 관계죠. 선형 관계고 조인트 앵글을 이렇게 리얼타임이라는 말이 뭐냐면 매 그 피드백 제어 레퍼런스 그다음에 아웃풋이 나오는 이 제어 주기마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자코비안 인버스를 해준다는 거. 그래서 조인트 앵글은 뉴메리컬 인티그레이션 수치적분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로봇 제어 문제에서는 이렇게 어떤 엔드 이펙터가 어떤 따라갈 길을 정해주죠. 이렇게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요 위치에서 나중에 이제 엔드 팩터를 갖다가 뭐 요렇게 요 포인트를 따라가라. 이게 이제 어떤 로봇 제어 문제에서 이런 패스가 주어졌다고 할 때 실제로는 이제 요 엔드 팩터의 포지션, 여기 이미 포지션, PX, PY, 그 다음에 롤 자세까지 줄 수 이런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이럴 때는 조인트가 최소 3개 해야 되겠지. 최소 3개. 세타 1, 세타 2, 세타 3 해야만 XY 포지션에 롤 앵글까지 줄 수가 있는 경우인데 이럴 경우 이제 PX, PY, 파이에 대한 어떤 그 트래젝토리를 결정해 줘야 되겠죠. 여기 이제 엔드 팩터의 디자이어드 로케이션 그리고 디자이어드 오리엔테이션이 되는 거지. 요거의 미분이 px py 요것도 필요하죠. 이거 왜 필요할까요? 자코비안 인버스 해주려면은 p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엔드 팩터의 디자이어드 벨러시티, 디자이어드 앵글러 벨러시티가 그게 이제 p 되는 거죠. 그게 주어지면 디자이어드 조인트 앵글러 벨러시티는 q-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럼 디자이어드 조인트 앵글은 뉴메리컬 인테그레이션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조인트 앵글이 여기 뭐 그림이 나와 있지만 이렇게 커맨드로 각 룹의 커맨드로 들어가서 이 피드백 룹이 돌면서 첫 번째 조인트에 대해서
이 파이널 이 조인트 앵글이 이 디자이어드 Q 값을 실제 Q 값이 이렇게 따라가는 형태로 이게 그러니까 로봇 제어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조인트를 제어함으로써 결국 엔드 팩터의 포지션과 오리엔테이션을 우리가 원하는 위치 자세로 가져가는 거지. 여기까지만 할까? 조금 더 합시다. 4시쯤 안 됐는데. 네, 이건 개념적인 거지. 네. 그래서 방금 이제 그 역기구학을 적용하기 전에 역기구학이라는 것은 어쨌든 그 원하는 디자이어드 P닷에 대해서 디자이어드 Q닷을 구하는 게 이제 자코비안 역행렬을 통한 역기구학, 그러니까 속도 차원의 역기구학하게 될 텐데, 그럼 이게 주어져야 하잖아요. 디자이어드 엔드 팩터의 그 빌라시티, 이게 주어져야 되는데, 그걸 결정하는 문제를 플래닝 문제라고 하거든? 이건 어디서 주어지느냐? 이건 플래닝에서 주어져야 돼, 플래닝. 경로 계획이라고도 이렇게 해요, 경로 계획. 경로 계획에서 이게 주어져야 되는 거죠. 어디로 갈지를, 이거지, 이거. 이 길을 정해줘야만 이 길에 대한, 그죠? 예. 엔드 팩터의 desired location, orientation, 그거의 시간 미분인 velocity 또 RPI rate 이 값이 주어지는 거지. 이걸 결정하는 것을 이제 보통 플래닝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트래젝토리 플래닝 또는 패스 플래닝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여기도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 2, 3, 4, 5장의 주제죠. 5장의 패스 플래닝이 그거거든. 네. 네, 물론 여러분들 교과서의 5장에는 아주 매우 단순한 예제만 주어졌는데, 실제로 로봇 제어 문제에서는 이 패스 플래닝 문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뭐 거의 로봇 제어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실. 네. 이 로봇의 이 엔드 팩터가 따라가야 할 길을 정해주는 게 결국 플래닝인데, 이 조인트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많으면 많을수록 경로 계획은 매우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 가장 극단적인 얘가 휴머노이드거든. 휴머노이드에서 이제 특히 이제 양팔 작업하는 그런 경우, 걸어가면서 양팔 작업한다. 이건 뭐 그럼 그 움직여야 할 조인트 개수가 몇 개야? 뭐 수십 자위도의 모션인데 수십 자위도의 모션의 조인트에 대한 그 궤적을 정해주는 문제가 되는 건데 수학적으로도 매우 난해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게 또 로봇공학의 주된 연구 주제가 되는 거예요.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로 그런 연구를 하거든. 수학에 뭔가 그 꽂힌 사람들. 네. 그래서 여기서 개념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패스 플래닝은 말 그대로 길을 정하는 겁니다. 네, 로봇의 그 엔드 팩터의 트래젝토리, 포지션 프로파일, 벨로시티 프로파일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가장 일반적으로는 이제 포지션 궤적과 벨로시티 궤적, 그리고 포지션 궤적에서도 뭐 원점 위치, 엔드 팩터의 자세, 벨로시티 궤적에서는 원점의 선속도, 또 RPI 레이 이걸 다 정해주는 것이 가장 일반적일 텐데 이렇게 모든 걸 다 플래닝 하지는 않아요. 이 중에서 일부만을 플래닝합니다. 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미션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 작업의 어떤 그 요구 조건에 따라서 이러한 그 궤적 중에서 필요한 궤적만을 골라서 플래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기 이제 이런 거죠. 이게 desired end 팩터의 그 선속도, desired end 팩터의 각속도. 그러니까 기준 좌표교에 대한 각속도의 성분들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여기 또 나왔는데 보통은 우리가 플래닝 할 때 이 오메가 XYZ보다는 RPI 레이스로 플래닝을 더 많이 합니다. 왜냐면 이게 더 직관적이기 때문에. 엔드 팩터가 롤 피치 레이시 얼마로 돌아라. 물론 이제 롤 피치 요 레이시 속도가 000일 수도 있어요. RPI 레이스는 0을 두. 왜냐면 그 어떤 패스를 지나갈 때 꼭 어떤 롤 피치의 속도까지 우리가 그걸 정의할 필요는 없거든. 근데 그런 미션이 그런 걸 요구한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보통의 경우는 가장 간단한 것은 어떠한 롤 피치 자세로 잡아서 옮겨서 어떤 자세로 놔라. 이게 가장 심플하죠. 그럴 때는 RPI 레이스
그럼 그냥 0으로 둬도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일부만을 플래닝 한다는 게 바로 그런 예인데, 이렇게 이제 지금 내가 좀 플래닝 얘기를 좀 했는데 벌써 좀 복잡해지죠. 가장 기본적인 얘기만 했는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로봇 제어 시뮬레이션 할 때는 이렇게 라인을 따라가거나 이렇게 라인 또는 이렇게 서클을 따라가거나 이런 간단한 문제만을 이제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이런 자세로 출발해서 뭐 계속 이 자세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라 예를 들면 가장 간단한 문제죠. 이렇게 뭐 이렇게 유지하면서 이렇게 삑 돌려면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x 닷, y 닷, y 닷 요거에 대한 플래닝이 필요하죠. 네.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로봇의 엔드 팩터가 지나가야 할 길이죠. 어떤 패스라는 것은. 그리고 속도라는 것은 그 패스를 얼마나 어떤 속도로 지나갈 것이냐의 문제가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A점에서 B점에 갈 때 이걸 갖다 1초 만에 갈 수도 있고 10초 만에 갈 수도 있잖아. XY 좌표상에서의 같은 궤적이라고 하더라도 속도라는 것은 그거의 어떤 벨로시티 궤적에 따라서 작업의 속도에 관련된 거지. 벨로시티 궤적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자코비안 인버스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조인트에 대한 그 속도, 각속도를 구하면 요 조인트 각속도를 이렇게 이제 여기 나와 있죠. 이걸 보면 되는데 패스 플래닝 단계에서 이제 엔드 팩터의 트래젝토리를 정한다. 카테시언 스페이스라는 것은 이제 그 고정 좌표계를 얘기한 겁니다. 고정 좌표계 XYZ 기준 좌표계에 대해서. 그럼 역기구학 솔루션을 통해서 조인트의 궤적도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역기구학 솔루션. 자코비안 인버스를 했다면 그걸 또 수치 접근해가지고서 이제 그 조인트 앵글을 구하고. 그래서 요것들이 매 제어주기마다 어떤 피드백 룹의 레퍼런스, 기준 입력 또는 기준 입력 또는 기준 명령, 레퍼런스, 다 동일한 의미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아웃풋이 커맨드를 따라가는, 그래서 이 아웃풋이 커맨드를 따라갔다면 그건 로봇 제어가 이루어진 거지.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서클이 기준적으로 주어졌다. 그럼 실제 로봇 조인트 모션에 의해서 여기 조인트 아웃풋이 나오면 여기 이제 또 전기과학에 의해서 실제 엔드팩트 트레젝토리를 계산할 수 있죠. 실제 엔드팩트 트레젝토리 계산을 플롯하면 이제 여기서 출발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제 따라가는데 약간 오차를 가지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따라가면 제어가 이루어진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제어기의 개인 값을 갖다 조절하면 이 오차를 더 줄일 수는 있어요. 오차를 더. 그게 이제 그건 피드백 제어 문제지. PID 개인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이 오차를 더 줄일 것인가. 이 빨간색 기준 궤적을 정하는 문제는 패스 플래닝. 이 빨간색 기준 궤적에 대해서 조인트 궤적을 구하는 것은 역기구학 문제. 역기구학 솔루션에 의한 레퍼런스 기준 명령에 따라서 아웃풋이 이 빨간색 기준 궤적을 따라가는 것은 피드백 제어 문제. 그럼 조인트 아웃풋이 나오는데 조인트 아웃풋에 대해서 실제 엔드팩트는 어디로 갔느냐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이건 전기구학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최종적으로 비교 플롯하면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이런 모양의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는 거지. 근데 그 시뮬레이션 얘기를 조금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역기구학 자코비안 인버스에서 역기구학회를 구해서 그게 어디에 활용되느냐 어디에 필요하냐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한 거예요. 질문 있을까요? 여기까지만 할까 오늘? 여러분들이 좀 질문해야 이제 예 질문이 질문하세요. 있습니다. 그 멀티 인풋, 멀티 아웃풋 시스템인데 이런 시스템에서 개인 튜닝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건가요? 글쎄 뭐 어떻게 대답을 할지 모르겠다. 그건 이제 경험이 필요하죠. 경험이 필요하고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응용학 실험할 때 개인 튜닝 좀 해보지 않았니?
이거 네, 했습니다. 이때 해봤잖아.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실제 하드웨어에 대해서 튜닝을 한 거고, 여러분들 어차피 시뮬레이션을 하잖아. 시뮬레이션을 하니까, 시뮬레이션이라는 얘기는 여기 이제 로봇 다이나믹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로봇 다이나믹스 실제 로봇이 여기 있는 게 아니죠. 로봇에 대한 수학 모델. 그러니까 운동 방정식, 동력학 방정식. 그게 이제 사장의 주제죠. 운동 방정식 끌어내서 운동 방정식을 이제 수치적 분해서 운동 방정식을 수치적 분해서 그 미분 방정식을 풀므로써 여러분들이 이제 로봇의 그 운동을 일으키는 거죠. 개인 튜닝에 관해서는 나중에 뭐 좀 더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 응용과학 실험에서 했던 그 정도의 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다른 질문 있을까요? 자, 그래, 뭐, 그 질문에 뭐 해당되는 얘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PID, 이거 이제 그 자동제 슬라이드에서 좀 가져온 건데, PID 제어에 대한 개념을 한번 리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자동제에서 이런 개념을 학습을 했죠. 예,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응용과학 실험에서는 모터의 포지션 제어를 한번 해봤고, 예, 요 개념을 가지고서,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자코비안을 실제로 계산을 해야 하잖아요. 자코비안을 어떻게 계산하는가에 대한 내용인데, 수식은 복잡해 보이지만 이 강의 노트를 잘 따라가면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이 그림이에요. 이거 아사다 책에 있는 그림을 내가 좀 스캔한 거거든. 이 그림이 아주 명백해. 이 그림을 보면은 어떻게 저 엔드 팩터의 선속도와 엔드 팩터의 각속도가 결정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조인트 운동의 누적에 의해서 결국 요게 나타나는 거죠. 요걸 수식으로 표현한 게 요거예요. 선속도, 레벨로 조인트 경우, 프리미스 조인트 경우. 요겁니다, 요거. 요거예요. 여러분들이 동력하게 되면 강체 키네매틱스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죠. 각속도는 이제 각 조인트의 각속도의 합인데, 문제는 이 벡터가 다르지. 벡터의 방향이 다르잖아. 벡터, 오메가 1, 2, 이게 벡터의 방향, 지축의 회전 방향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요게 남는 거거든. 이걸 오리엔테이션 자코비안이라고 정의를 한 거야. 이렇게 요건 이제 롤 피치오 앵글 그 RPI 레이트과 오메가 XYZ의 관계. 이거 내가 그림을 그려봤어요. 이렇게 이거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3장이 끝나게 돼 있거든. 자,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 받겠습니다. 따라갈 만하지? 예, 뭐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뭐 내년에 예를 보면 뭐 충분히 잘 따라갔는데 올해 학생들도 그럴 것 같아. 예. 나는 왜 잘 모르겠지? 그럴 수도 있는데 예. 뭐 학습하고 하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내용이다. 질문 없을까? 비디오 좀 켜봐. 한 사람 누구야? 누구 하연이? 혼자 켰네. 비디오 좀 켜봐요, 다들. 이렇게 그냥 자기를 클로즈하고 말이야. 오픈해야지, 오픈. 보이스도 오픈. 어? 자기를 좀 오픈해야지. 자기를 오픈하는 건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너무 말이 심했나? 질문 없어? 자, 여러분들이 어쨌든 뭐 이런 내용들 키네매틱스를 잘 학습을 해놓으면 나중에 뭐 꼭 로봇 분야가 아니라 일반적인 어떤 그 기계 설계, 특히 이제 3차원 어떤 메커니즘을 다룬다든지 이럴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게 이제 뭐 뭐 누가 느꼈겠지만 3차원 스페셜 조인트 사이 트랜스포메이션 이 개념 굉장히 좋아요. 메커니즘을 해석하고 이럴 때도 로봇공학을 배운 학생들은 기구 설계, 메커니즘 해석도 잘할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어떤 이런 이제 피드백 제어에 대한 개념까지 딱 가미를 하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 질문 없어? 나 혼자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재미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서 좀, 자꾸 이제 인터랙티브하게 왔다 갔다 해야지. 예, 시간이 뭐 다 돼서
다음 주 월요일 수업하고 수요일은 추석 연휴니까 수요일은 뭐 수업이 없죠. 네. 다음 주 월요일이면 뭐 3장 뭐 거의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뭐 좀 부족하면 그 다음 한 번 더 하고 네,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질문 없어?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맞습니다. 질문 받는다는 얘기 빨리 끝내달라는 얘기. 네, 그럽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아.